자, 이제 특별한 두 분 모시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오상종 단장님, 내일 모레가 3월 10날이군요. 네, 네, 이날 그 추모 행사 하신다고요? 네. 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경부터 분향소 설치를 하고요. 네. 네, 분향소 설치를 하고. 어떤 분향소인지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날입니다. 그날 평범했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안국역에 모여서 탄핵 기각이 되길 바라고는 그 상황에서 이제 탄핵 가결이 된 걸 보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가는 과정에서 세 분의 압사, 그러니까 세 분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위에 있는 스피커가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2달 동안 서울 백병원에서 혼 상태로 계시다가 4월 말경 돌아가신 그 네 분의 추모식을 이제 제가 그 안국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이제 탄핵이 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인자했던 아버지였었고 또 훌륭한 남편이셨던 분이 그렇게 아침에 나갔다 올게 해놓고는 못 돌아가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새벽에 제가 유품을 제가 분향소에서 직접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하는 그분들을 계속 좀 모시고 싶어서 네. 그날 박사님도 참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니 여러분들께서도 그날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과 장소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1시부터 3시까지 추모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퇴근하시는 길에도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권을 되찾은 이후 처음으로 하는 추모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가시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문재인 좌파 정권 때는 추모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 일정은 서울경찰청 경찰본청까지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저희가 추모식 3일 전부터 거기를 봉쇄를 했었어요. 그래요? 3일 전부터. 그래서 니네들 그래?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네. 저희들은 이렇게 법을 지키니까 이걸 추모식은 딱 네. 그날만 하게끔 해주라고 보고서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윗선에서 이제 지시를 내렸는지 네.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네. 당일날 새벽에 헌법재판소 정문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 7시에 뭐 경찰서장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에 그 돌아가신 그 장소로 다시 분향소로 옮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 워낙 폐륜적인 정권이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 집회까지 저런 식으로 온갖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절치부심 5년여 만에 우리 자유파 정권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는 첫 번째 추모 행사입니다. 3월 10일 오후 1시부터 그분들이 희생당하신 바로 그 자리 네. 안국역 5번 출구 거기에서 추모 행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분향소를 설치해서 밤 8시까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동안이죠. 네. 하루 동안만 여러분들이 분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상종 단장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오상종 단장님. 근데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네네. 바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네. 저지하기 위한 변호인단으로 네. 활동하셨죠? 네네. 네. 그 당시는 저는 이제 민사 대리인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어진 이제 형사 재판에서 형사 변호인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막상 그 탄핵 인용 결정,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그 순간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네.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그 사실 헌법재판관은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적법 절차 원리를 파괴해 버렸는데 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시민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 헌법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참으로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그런 날과 참 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 댓글로 우리 오상종 단장, 도태우 변호사를 그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자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댓글 중에는 중도에 쓰러진 전우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옵니다. 네. 3월 10날입니다. 3월 10날 금요일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이제 세 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이제 압사당하셨거든요. 그 현장에서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예, 그리고 오후 1시에 몇 분들이 모여서 추모 집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3월 10날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날입니다. 그리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 현장에서 3분, 또 마이크를 맡고서 1분,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2달간 투병하시다가 1분, 이렇게 해서 모두 5분이 4분. 4분. 네, 3분 중에 1분이 예. 스피커에서 이제 그 2달 후에 그 4분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 집회를 우리 자유파 정권이 들어선 후 처음으로 3월 10일 오후 1시에 엽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신 것은 우선 3월 10일 행사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상종 단장 또 김상진 단장 보면 늘 먼저 떠오르는 게 돈 걱정이에요. 아니 뭐 저러고 밥이라도 먹고 다니나. 어떠세요? 아니, 네,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저기 우리 후원 계좌 같은 거 저희가 올려놓겠어요. 예. 저희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런 것도 없어요? 박사님이 예. 상종아 후원 계좌 만들으라고 한 지가 거의 지금 4년이 돼가요. 네, 그랬죠. 예, 근데 만든다 하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런 게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찰필이 미루다 보니까. 네. 네. 그 애껴 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제가 머리카락이 좀 나고 그때 이제 만들면 그때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어요.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이제 저희 자유대한 호국단이라고 네. 그냥 현장 기록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볼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돈을 드리려고 그래도 계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튜브 구독이라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유대한 호국단입니다. 자유대한 호국단이죠. 유튜브 네. 제목이 네. 예, 자유대한 호국단. 그리고 오상정 치면은 되게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은 한번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태우 TV도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뒤에 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태우 TV입니다. 도태우 TV. 예, 김연옥님이 슈퍼챗 하셨고 김호진님이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두 분의 그 유튜브 있잖아요. 자유대한 호국단 그리고 도태우 TV 좀 댓글창에 고정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 도태우 변호사가 이 책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헌법 파괴자 문재인. 네. 헌법 파괴자 문재인. 뭐 책을 제가 보니까 뭐 법률 책이 아니고 굉장히 쉽게 문재인이가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쭉 정리를 아주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보시면 되는데 저자께서 나오셨으니까 책 내용을 압축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그 제목대로 네. 우리가 문재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무능하다,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내로남불이다, 뭐 네. 이런 거를 물론 비판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가장 심각한 비판이 이렇게 약해지기 쉽습니다. 가장 심각한 비판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대한민국 자체를 파괴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을 파괴했다는 것이 너무 범위가 큰데 네. 그 중에 이제 아주 핵심적으로는 결국 나라는 헌법이라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죠. 국민을 통합하는데 그 헌법을 수호해야 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해 버렸다는 네. 아주 모순되고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 지난 5년의 흑역사 문재인 정권 시기.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헌법 파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보았는데 네. 특히 연설문 그러니까 공식적인 연설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연설문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헌재가 그 엉터리 판결을 내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 헌재 논지의 이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파괴한 것도 아니에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쓴 이 책입니다. 헌법 파괴자 문재인은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문재인이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고 파괴했다는 거예요. 네. 그 범죄 행위, 헌법을 파괴한 범죄 행위를 문재인이의 공식 연설문을 분석해서 이걸 밝혀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이 책 헌법 파괴자 문재인 이것도 댓글창에 고정해야 되겠네.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 권씩 보시고 이게 문재인이가 뭐 그냥 얍삽하다, 뭐 위선적이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사람 차원으로 비판을 하고 야단을 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고 한 국기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차원에서 도태우 변호사의 이 책을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이가 저 책방 주인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 한번 들고 가봐야겠네요. 추천 도서로 예. 추천 도서로. 예.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아니, 추천하던데. 제가 그 배운 집 자식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책방 연다고 그러면 그 예. 인사도 좀 드리고 양산 내려갔을 때 제가 서울역에서만 마중했지 뭐 막상 거기까지 못 내려가서 찾아 배웠는데 네. 이분 한번 찾아뵈러 가야겠네요. 정말 들고. 결례는 아닐 것 같은 것이 네. 이 책 그 후반부에 보면은 제가 일부 공감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네. 나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대통령 연설문에 그런 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오상정 단장은 지금 그동안 문재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죠. 예, 고발한 거요? 예. 네. 이게 좀 많이 고발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이라든지 네. 큰 것들을 여적죄. 이제 이런 걸로 그렇죠. 여적죄 같은 이런 큰 네. 범위로 이제 고발했다면 저는 바로바로 좀 어떻게 그 죄가 드러날 수 있는 뭐 상표법 위반.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얘가 되게 얼마나 얘가 좀 치사하냐면요. 예. 대통령을 그만뒀으면 그 청와대 로고라든지 문양. 뭐 이런 네.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그걸 쓰고 본인의 개인 SN 계정으로 연동을 시켜놔요. 아, 그래요? 예, 얘가 좀 그래요. 뭐 잊혀진 참 삶을 살고 얍삽하다. 싶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뭐 상표법 위반, 상표법 위반. 예, 그다음에 뭐 그 아스팔트 도로에서 농사지었다. 농사 짓는다고. 예, 그 농지법 위반. 농지 계획서를 거기다 예, 냈지. 뭐 예.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지금 예를 들면 수사가 안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의 신청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 네. 얘네들이 이제 그리고 나서 검찰로 송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이유는 잘못이 맞거든요. 아하. 그런데 일개 경찰서에서 죄가 있다고 검찰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특별 감찰관을 예. 임명하지 않는 거에 그렇지. 대해서 5년 내내 임명 안 했어요. 예. 말로는 지가 그랬죠. 나는
그 법이 그러함으로 나는 신청을 하겠다. 그 감찰관을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뭐 그 추천을 추천해줘라. 하면.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겠습니까? 안 했으니 조국과 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안 했으니 네. 뭐 이제 대통령 사촌 이내 뭐 수석 비서관 이상급 뭐 이 고위직들 네. 이런 것을 그걸 이제 감찰을 해야 감찰하게 되는데 돼 있죠. 얘네도 5년 내내 안 했죠. 네, 그 법은 아직도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다 고발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가 임명한 총경들이 아직 다 살아 있고 어허. 총경급 비서 그게 이제 경찰서장. 네네 예. 다 살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지검만 하더라도 네. 중앙지검만 하더라도 조국 딸 조민 조원 아들을 고발한 지가 만 2년 3개월이 돼요. 네.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 엄마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어허. 지 애비는 1심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얘는 아하. 지금 얼굴 빳빳하게 들고 난 앞으로 떳떳하게 살 거예요. 이러고 나와서 개인 SNS를 하고 있고. 의사 능력이 높다고 동료 의사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잡소리나 하고 그리고 있죠. 또 작년 1월에 1년 3개월에 걸쳐서 경찰에서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을 넘겼거든요. 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앙지검에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 간단한 걸. 네. 그건 말이 뭐냐면 아직도 중앙지검에 문재인 쪽 애들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걸 이제 우리 옛날 같았으면 대통령이 야 누구누구 자르고 어떻게 좀 해 그러면 좋은데 네. 지금 그게 하게 되면 또 블랙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네. 절차를 밟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이 헌법 파괴자 문재인을 쓰게 된 문제의식이 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혼자 이상해서 이런 헌법 파괴적인 일을 저지른다기보다는 예. 물론 그 개인의 의식 속에 잘못된 헌법 파괴적 의식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네. 그리고 아주 상당한 범위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 그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도태호 변호사는 문재인이를 국사범으로 다루고 있고 오상정 단장은 문재인이를 잡범으로 네. 다루고 있군요. 연결되어 있겠죠. 예. 예, 예.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좀 점잖고 폼나는 거는 예. 이제 그 피 안 묻힐 분들한테 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이 잣당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보안법 이런 네. 애들 그런 애들에서 어차피 버린 뭐 이런. 예. 참, 이 두 분이 그동안 활동하신 것도 그렇고, 앞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하실 활동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자유파의 정책 전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누가 소송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고발 참 대단하심.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생겨요. 작은 사명감.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제가 그걸 느껴요. 피부로. 아. 제가 고발 지금까지 440여 건을 고발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제가 고발하게 된 게 민노총이 경찰을 때려서 뼈가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는데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2019년 4월 4일 일이었는데. 저 국회 앞에서? 네네. 그 국회 담장 무너뜨리면서 네. 할 때? 예.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갖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네. 여튼 작년에 제가 검찰로 송치시킨 민노총 관계자들이 네. 330여 명이에요. 예. 그중에 일부는 이제 벌금형, 일부는 재판을 넘어갔죠. 네. 그러면 올해는 이제 또 되겠죠. 더 네. 이제 벌금 맞은 애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진행 안 했던 것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수사관들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하. 네, 그걸 제가 느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경찰관들을 절대 다수 경찰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거기에 일부의 정치 검찰, 정치 경찰이 있다는 거 그게 어쩌겠습니까? 특히 저 종북 주사파 세력한테 오염된. 네. 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많은 경찰들은 네. 그 남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하. 아니 정말로.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전에는 가면 이것들이 수사 제대로 하려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경찰이 중심만 잡아주면 대한민국은 망가지지 않는다. 네. 15만의 네. 경찰 곱하기 사돈 뭐 이게 하면은 몇백만 명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말해서 이제 검수 완박 네. 등을 통해서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만큼 권한을 가져왔으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고 그럼 더 오롯이 진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문재인 같은 거 언제 한번 불러갖고 앞에 앉혀보겠어요. 경위가. 잘하면 경감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언제 한번 불러서 앉혀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조국 같은 경우도 할 때 그 경위에게 그랬습니다. 언제 법무부 장관을 당신 앞에 의자에 앉혀보겠냐고 실제로 앉혔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문재인이는 지금 우리 도태우 변호사는 헌법 파괴자 문재인 이렇게 국사범으로 고발을 하는 책을 쓰셨고, 예, 이 책입니다. 헌법 파괴자 문재인. 이거 이제 그 양산에 문재인이가 하는 책방에 이 책을 보내는 아주 멋진 계획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오상정 단장은 상표법 위반에 농지법 위반 같은 이 문재인의 잡범을 이제 추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법 정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셨죠? 네. 네. 제가 이재명은 네. 2018년부터 얘를 쫓아다녀가지고요. 예. 그래서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제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드럼통에 박혀서 어디 가라앉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다 이재명과 연결이 됐던 거예요. 뭐가 이제 기사부 이상한데 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 지역화폐 코나이, 예, 코나이라는 상장사에서 이제 그 대행을 해줬는데 그런 게 한 10여 조, 네. 10몇 조 정도에 대한 뭐 부분들. 아하.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네. 백현동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수법이 다 비슷해요. 자치단체장이 있고 네. 밑에 공사가나 진흥원이 있고 민간업체가 있고 이재명의 측근이 민간업체에 들어가 있고 아하. 이 구조가 거의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지금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성남 FC 등 네. 뭐 쌍방울이든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정자동에 있는 이제 소위 판교 힐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1월 31일 날 고발했는데 네. 검찰에서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바로 수사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선물을 줬고 네. 그리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부지라고. 네, 그것도 이제 그 성남에 있는 건데, 네. 분당에 있는 건데, 성남에 있다가 가스공사가 좀 딴 데로 예, 갔나요? 진주로 갔을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거기도 백현동과 그러니까 부지가 남아 있네요. 네, 예. 예, 아니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와 상업시설 지었는데, 가스공사 부지를. 네네.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엊그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고, 그 다 공교롭게도 꼭 이재명이라서 고발한 건 아니었고요. 네. 예, 뭐가 위법해서 보니까 이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제보도 있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제보도 있었고, 네. 또 진짜 밤새 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잘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자동 그 호텔 특혜 사건은 이제 뭐 워낙 많은 보도가 있었으니까 네. 대략 내용을 아실 건데, 네네. 그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아파트를 짓게 하는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장 내용만 네네. 좀 정리해 여러분 주시면요. 2011년도에 보면은 이제 우리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이제 백현동에 있었던 식품연구원 부지,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부지, 네. 여기는 상업시설만 될 수 있고 녹지 지역이라서 녹지 지역 상업시설만 지어놓은 거라서 일반 사람들이 그 땅에 돈을 주고 사서 상업시설을 지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6번 유찰이 됩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갑자기 애들이 거기다 수의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더 비싼 금액으로 그 부지를 낙찰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종 4단계까지 올라가고 바로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약 1조 원의 분양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산업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 그 6번 유찰이 됐습니다. 1,180억에 감정가가 그런데 네. 130억을 더 주고 낙찰을 받습니다. 아하. 아니 6번의 유찰이 됐는데 돈을 130억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샀어요? 뭐 이제 모 시행사가 샀는데 모 시행사 샀는데 그래가지고 지었고 나서 당연히 거기는 남들이 여기다 아파트 지으면 대박이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못 샀던 이유가 허가가 안 날 테니까. 안 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법적으로 못하게 그러니 됐으니까. 이게 어떤 뒷거래가 없었다면 이걸 낙찰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저 아파트 임대 아파트 뭐 이런 거 짓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런 제안에 이재명이가 거절했다가 몇 달 후에 다시 얘네들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대기업 같은 것도 유치도 하고 우리가 또 기부 체납도 하고 할 테니까 그랬더니 바로 2달 후에 목적이 주거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청취안을 시의회에 이제 제출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업시에서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400%에서 560%로 바뀌고, 아이고, 기껏해야 수법이 빤하네. 똑같아요. 예, 기껏해야 한 205억짜리 건물 한 동 네. 기부 체납 받고, 저는 500억을 주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100%만 이게 용적률이 올라가도 네. 이게 이 몇천억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주죠. 500억이 주죠. 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사 부지 부분에 그러면 이재명인 사람인데 얼마나 얘가 난 놈이에요. 난 사람이겠어요. 놈 취소입니다. 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얘가 정말 선량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들 지가 나중에 책임 소재를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줬을까? 아니죠. 그 뒷거리가 있는지를 이제 이걸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거 말고도 뭐 시흥에 있는 거북성,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지역 화폐 코나이, 그다음에 또 지금 제보가 많이들 들어와 있는데 네네. 이 행태가 다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네. 정자동 가스공사 자리 아파트는 더 샵 아파트가 들어가 네. 있다고. 그런데 여기 이제 주민이신가 봐요. 문제가 터질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권을 탈환했기 때문에 오상정 단장의 활동이 조금은 좀 여유가 생겼다 그럴까? 뭐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 바쁩니다. 예. 더 바쁩니다. 예. 이번에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이제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하니까 성남시에서도 빨리빨리 이걸 감사를 하게 되고 네. 이런 게 그렇죠. 저는 이제 예. 그 신상진 시장 얼굴도 몰라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모르는데 고발했으니까 저 시민단체도 저렇게 하는데 하고 본인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빨리 고발 같은 게 해서 검찰에서 일단 뭐 이렇게 특정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수사는 못하니 네. 저희 같은 사람 시민단체에서 빨리 문제 있는 것을 고발해서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알겠어요. 겁니다. 예. 네. 근데 저렇게 이제 사법 투쟁을 하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태호 변호사가 좀 도와주셨어요? 아니 워낙 잘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예. 이제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은 고급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 제가 복이 많은 게 네.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네. 이제 법조 세미나를 4번을 개최했었습니다. 아, 예. 이제 도태호 변호사님 또 다른 변호사님 추측이 돼가지고 25분이 그때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000권을
책을 만들어서 아하, 배포도 예. 하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제 변호사님들의 그 역할이 저희들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이렇게 법리적으로 깊이 있는 네. 이런 일에 이제 더 치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예,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 판례를 세우면서 전원합의 네. 재판결로 예. 이 권순일 참 그 허위사실 그 공표에 관한 아직도 네. 이상한 또 유지되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태극기 도태우 오상정 화이팅. 뭐 많은 분들 예, 지금 두 분 열렬히 응원하고 계시네요. 자, 그 도태우 변호사 지난번에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 대구에서 선거 나가셨다가 네네, 또 작년 고배를 마시셨는데, 네, 예, 그랬죠. 보궐선거였어요. 예, 맞아요. 네. 그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네, 다가왔는데 총선 준비 지금 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네. 뭐 이렇게 표시가 덜나서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도태우 변호사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당도 좀 바꾸고 국회도 좀 바꿔야 된다. 네. 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 지지와 성원이 중요합니다만 그냥 말로만 지지하고 성원하는 걸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직접 행동하셔야 돼요. 직접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선 책부터 좀 한 권씩 구하시고 이게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도태우가 이런 책을 썼다고 여러분들 주위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TV 구독 더 많이 해주시고 좀 퍼날리기도 좀 해주시고 또 자유대한호국당 저기 계좌 가지고 없더니 참 깝깝하네. 예, 자유대한호국당 유튜브 구독 좀 많이 하시고 많이 퍼날려 주셔서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조금이라도 좀 효과적으로 정치 투쟁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두 분께 듣겠습니다. 먼저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강제 북송 사건으로 탈북자분들이 아주 속상해하셨는데요. 네. 지금도 사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문재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지 못하고 밑에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강제 북송 사건만 보더라도 헌법 3조에 나와 있는 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기순 의사를 밝히고 오는 것을 국민으로 보는 그 부분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민이 있어야 지켜져야 할 적법 절차, 법치 원리를 무시하고 아무 재판 절차나 제대로 된 수사 절차나 관례 다 무시하고 그리고 기본권, 기본적인 자유 다 무시하고 강제 북송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문재인 헌법 파괴자의 본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집약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반성되지 못하면은 문재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노선을 반복하고 더 심화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대국민적인 각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헌법 파괴적인 세력이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좀 우리가 잘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꾸 북구 을로 오라고 문자를 올리셨네요. 중구 남구에 있습니다. 대구. 네, 예. 네. 대구 지역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구 중구 남구에서 지금 내년 총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네. 오상정 단장님. 네, 여러분 한 달 동안 치열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전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준석 패거리가 참패를 했습니다. 뭐 천하람이가 이제 좀 뭐 득표율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준석 옆에 있으면 패가 망신한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하람이 이준석이든 유승민 같은 이 새 보수계들이 두 번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찍었으면 여러분과 저희가 찍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보궐선거 때도 대구에 내려와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가 없는 살림에
도태우 변호사님에게 라꾸라꾸 침대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예, 총선에서 이긴다면 4년 동안 네, 국회에서 먹고 자기로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꾸라꾸 침대. 네. 우리 고정규 TV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공약이 돼버렸네요.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은 저녁이었습니다. 전당대회가 유정의 미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당직자 여러분, 또 후보들과 그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고생들 하신 우리 선거 캠프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 축하의 말씀과 또 위로의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도태우 변호사 헌법 파괴자 문재인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정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시간 시작할 때 알려드렸는데 3월 10날입니다. 6년 전 3월 10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의 함정과 흉계에 빠져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 파면을 당한 날입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두 모였고 그 와중에 네 분이 순국하셨습니다. 3월 10일 그 네 분의 혼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 집회가 3월 10일 오후 1시에 그분들이 참변을 당하신 순국하신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있습니다. 안국역 5번 출구 계단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안국역 5번 출구에서 3월 10일 오후 1시에 추모 집회를 합니다. 모두 모여주시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월 10일 하루 동안입니다. 분향소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의 분향을 받습니다. 1시에 시간을 딱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분향소에 오셔서 마음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10일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자, 3월 10일 뵙는 걸 약속하고 오늘 도태우 변호사 오상정 단장과의 대담 마무리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